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걱정 반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그 배우로서 욕심이 있었던 거는 이 여자가 자꾸 어떤 선을 넘는다. 그래서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이 여자는 임신이 그토록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이 들었고, 그리고 배우로서는 좀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게 됐죠. 하고 싶었어요. 네, 시나리오 보고. 그리고 영화를 오늘 처음 상영한 거 봤는데 이게 관객들이랑 같이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니까 이게 온전히 그 영화가 어떨지도 반이 있었던 것 같고, 관객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실지 이렇게 반이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차차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혼미해진 정신이 좀 맑아지면서 우리 윤소리 먼저 역할 분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장편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영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는 도진 연출이 맡고 저는 대신에 제작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게 처음은 아니고 동료들이랑 한번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잘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마님 부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마님이라는 건 사실 제가 겪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그 나이대가 아무래도 이제 30 중반을 제가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 고민이 굉장히 크게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분들이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어떤 나만의 작은 고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생각 아니면 질문 그런 거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분한테 더 마이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걱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봤어요. 간만에 너무 집중해서 몰입하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지점은 그 테이크가 되게 긴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너무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카시트를 뺐거나 그 놀이터에서 임산부랑 지연이 얘기하는 장면이나 지연이 관계를 시도하는 장면 등 좀 그 긴 테이크들을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맞추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정말 대사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실제 상황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고, 또 두 번째는 그 지연과 도진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들께서 원래 서로 아시던 사이셨는지,
왜냐면 둘 간의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이 부부의 삶의 조각을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추구하는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시나리오의 대사들은 이제 존재하고 그 대사들로 저희가 리허설도 꽤 많이 하고 했는데, 촬영에 들어간 순간에는 이제 시인 배우님한테도 시나리오는 다 잊어버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테이크가 길기도 하고 테이크를 여러 번 하기도 했는데 할 때마다 다 다른 느낌의 테이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추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몇 번째 테이크가 얼마나 테이크를 갔는지 제일 많이 간 테이크가 몇 개? 많이 간 건 20번도 넘게 갔던 것 같고, 미용실에서 난자 달라고 했던 그 테이크는 두 번째 테이크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두 번 만에 오케이를 하기도 하고요. 씬마다 쇼트마다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 숨테이크를 간 장면은 어떻게? 테이크는 그 카시트 씬 테이크 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신 배우님. 그 도진 배우님이랑 아시는지 되게 신기한 게, 사실은 이제 처음 시나리오 받을 때는 이제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관계. 근데 접점이,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또 연기를 좀 더 훈련을 하고 싶다 해서 연기 훈련소, 9개월 과정이 있는 벡터 스튜디오 코리아라는 곳에서 연기 훈련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요일반에 오빠가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알고, 그리고 또 공연을 하나, 그거 끝나고 그때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랑 공연을 짧게 올렸었는데, 그때도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같이 호흡을 주고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얼굴은 서로 알고 인사는 하지만 전혀 친하지 않은, 연락처도 없고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을 때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근데 이제 감독님도 그냥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미팅을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미팅을 잡고 만나기 전에 제가 놀랄까봐 사실 나 누구누구다에게 설명을 해서 하고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했지만, 그렇게 이제 뭐 아는 지인이지만 전혀 친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근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리허설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너무 좋았던 부분이고, 배우로서 이렇게 테이크도 많이 가고 뭐 이런 리허설의 형식이 너무 저는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또 남편으로서 부부로서 이런 관계를 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런 일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는 장면에 대사가 없잖아요. 근데도 부부 모습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 또 다른 분, 예,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고, 제가 이 영화를, 그러네요. 여기 그럼 가운데 분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피곤한데도 하나도 안 주고, 첫 번째 영화라서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고, 저도 되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 와중인데, 아까 배우님 말씀하실 때도 되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아이를 원하는지 궁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 지점이어서, 배우님은 좀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해답을
얻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못했는데 저도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35살이 지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내로서의 롤은 못 살아봐도 되는데 엄마로서의 역할은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의 이런 관계를 반대로 나도 좀 그런 관계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자는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한정적이니까 또 나의 일에 대해서 또 엄청 고민을 하는 시기에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나이니까 또 이런 시나리오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전주 또 다른 영화에 우리 둘 사이에도 임신과 출산에 관한 얘기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두 편의 장편 시나리오를 작년 한 해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이 시나리오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질문 주신 거를 다시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감독님께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싶어 하냐라고 했을 때 감독님께서 그런 어떤 정답처럼 해답을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나의 체험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해답을 못 찾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덧붙여서 지금 마이크 드릴게요. 덧붙여서 그 얘기 연장선이니까 사실 영화 속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안 하잖아요, 우리 배우님. 그리고 외부 상황도 없어요. 굳이 희미하게 드러난다면 이제 오빠도 아닌 척하지만 원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남편도 원하고 나는 거기에 부응하고 싶다. 뭐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도 그렇지만 또 부인으로서도 뭐 그런 정도 말고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여자가 임신 자체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는 것만 보여주죠. 뭐 앞뒤로 설명하거나 뭐 단서를 주거나 이러지도 않고 외부 상황이 뭐 임신을 원하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 여자를 혼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런 설명 없이. 저희가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소래 감독님이 옆에서도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1년 반 가까이 시나리오를 수정을 계속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대체 사람이 아이를 가지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답들을 저희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시나리오도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것을 영화에 담을수록 이 영화의 이야기가 너무 축소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랑은 멀어지는 걸 제가 느껴서 인간이 그거 같아요. 정말 왜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놓지 못하게 되는 일이 제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담아내고 싶었는데 왜에 대한 이유는 각자 개인이 다 다르게 존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알려주시면서 네, 생각할 저에게 많은 여지를 남겨주시는 우리 아까 손 드셨던 분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저쪽.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타인의 고통에 대한 거에 대해 천착해서 봤는데요. 그 고통이라는 게 덤프트럭에 치이는 것처럼 올 때도 있지만 해질녘 노을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스며들듯이 이렇게 중과부적으로 이렇게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여주인공 맡으신 김시은 배우님의 연기였는데 모든 감정은 다 표백제로 다 탈색이 되고 서늘함만 남은 채 이렇게 길을 걸을 때는 이렇게 표정을 보면 굉장히 서늘하고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어떤 이 역을 맡았었을 때 롤모델로 삼았던 배우의 연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작품이 있었는지 경험하지 못한 배우 어떤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됐던 그 뭐가 있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인상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저도 이런 난임이라는 소재가 저한테도 생소하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도 어떤 난임에 대해서 이렇게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 영화는 없었고 대신에 그런 어느 정도 이런 레퍼런스 그러니까 꼭 난임이 아니어도 어떤 한 인물이 계속 안 되지만 그거에 집착해서 달려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질주하는 어떤 영화들의 레퍼런스를 받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리허설을 엄청 많이 했던 거 그리고 이 두 감독님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히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되게 열어두고 이렇게 즉흥처럼 상황은 주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게 약국씬이면은 딱 그 장면대로 흘러가는 리허설을 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끝까지 약을 안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끝까지 약을 구해봐라 그러면서 엄청 막 반복을 하면서 제가 막 욕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막 부탁도 해보고 막 어떻게든 약을 가져가려고 해보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쌓여갔던 게 있고 그리고 특히 두 감독님이 원했던 그러니까 지점은 굳이 내가 이런 게 동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냥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그걸 담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테이크마다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상대 배우와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믿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제가 연기하기에 너무 편했었고 그리고 어떤 뭐 감정이 여기서는 좀 감정이 좀 세야 되나 했는데 어떨 때는 감독님이 우리는 아무리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도 있지 않냐 이번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걸어 이렇게 해주셔서 사실 연기하기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얘기 계신 분 드리고 저는 소래 연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난임이라는 시나리오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저는 연출 부분에서도 되게 감격하면서 본 부분들이 많아서 그 연출에 대해서 이제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통잠이라는 제목이 저는 되게 생소했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난임이라는 되게 무거운 주제와 예민한 소재를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난임이라는 소재는 사실은 저는 이전에는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소재인데 이제 윤진 연출과 만나서 같이 공동 연출을 결정하면서 난임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조사를 같이 많이 했어요. 거기서
난임 카페에도 이제 몰래 가입을 해서 염탐하러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이제 어떤 아이를 정말 원하는데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결국엔 정말 안 됐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흥미가 많이 생겨서 이제 같이 끝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뭐였을까요? 통잠 제목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통잠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도지문출이 통잠이라는 게 아이가 원래는 2시간마다 깨는데 어느 순간에 통잠 길게 자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통잠이라고 제목을 짓게 됐는데 이건 이어서 설명을 예, 해주세요. 그냥 설명을 해주실래요?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되더라고요, 통잠을. 그래서 그런 의미로 통잠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결정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봐주실까 하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떤 메시지나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느꼈던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을 최대한 진실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저희가 시간이 좀 돼서 죄송하지만 저분을 마지막으로 관객 질문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첫 전주 국제영화제를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게 너무 기쁜데요. 너무 몰입을 해서 볼 수 있었고 피곤한데도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는데 연기들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았는데 그 컷이 조금 멀리서 찍은 것들, 보통 이제 관객의 힘듦과 뭔가 시련이 있으면 클로즈업해서 눈이라던가 뭔가 얼굴 표정을 좀 강조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여기는 멀리서 찍어서 오히려 저는 그 자동차 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안에 뒷좌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멀리서 찍은 씬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연기 잘하는 배우님들의 얼굴과 눈을 보고 싶다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특히 아까 약국씬 말씀하셨는데 약국씬의 그 배우님의 그 집착과 광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런 얼굴들을 조금 더 남자 배우님도 보고 싶었고 한데 왜 하필 멀리서 찍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간단히 조 질문에 너무 공감하는 게 조명도 그래요. 너무 참담해질 때 어둠에 딱 묻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은이 아니고 지연이 남편을 분노로 기다리거나 뭔가 굉장히 막 올라왔을 때 그 분노의 뒷모습이 몇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남자에게 나오고 그 물에 젖은 얼굴로 나올 때는 완전히 이제 지연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했죠.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저희가 이제 어떤 촬영 방식이나 스토리보드나 콘투도 이제 명확하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1회차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어떤 순간들을 담아내면서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2회차, 3회차 점점 느껴가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뭔가를 세밀하게 담는 방식이 요번 저희 작업이랑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것에 집중을 해서 시은 배우가 정말로 여기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 어떤
그런 방식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질문 정도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예,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배우의 입장에서, 아니 관객의 입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좀 많이 그 이유가 많이 궁금해요. 혹시 이탄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 흘렸을까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엔딩 꼭 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냥 차로 가면 되는데 차가 고장나요. 택시도 안 실어준대요. 결국 그 덜컹거리는 지하철을 타고 또 그 부부를 그냥 보내잖아요. 감독님 엔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탄을 기다리시죠. 저희가 엔딩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사실은 해뒀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닿게 만드는 걸 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촬영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그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랬습니다. 고난도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와도 끝까지 같이 한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화 중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각자 이렇게 아무리 말씀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분 한 분씩. 이게 난임이라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겪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게 관객들이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해가 될까? 그냥 어떠한 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요즘에 정말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너무나 임신을 하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시고 싶으신 걸까? 그리고 네, 그런 생각, 고민들을 했는데 사실은 또 아까 그 질문 해주셨던 분이 지금 나가셨는데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 해서 또 어떤 부분은 감독님들이랑도 얘기했는데 꼭 난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걸 너무나 이루고 싶어하는 게 사람 각자마다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또 찾아갔던 저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돼? 그런 또 하나의 또 여행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도 그렇게도 또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첫 상영인데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만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각자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영화 만들었고 네, 첫 상영이었는데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품 준비하면서 이해받지 못하는 게 미움을 많이 받는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임신이 아니라 자살 상실을 겪은 지연이 위로받지 못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상실감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